코로나19 확산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확진자 수 증가 추이도 상당히 가파르지만 더 걱정이 되는 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도권 인구가 이제 2,500만 이상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19는 산밀의 환경, 밀집, 밀폐된 환경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과거 대구보다도 사실 수도권은 그런 위험 환경도 훨씬 더 많고 사람도 훨씬 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조용한 전파를 통한 유행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을 때 훨씬 더 관리하기도 이제 통제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꽤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대구 신천지 유행 때도 사실 이제 굉장히 광범위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전파가 진행됐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어찌 보면 단일 위험 집단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내에서도 수십 개의 이제 작은 클러스터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크고 작은 유행들이 합쳐진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고 지금 4일째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 퍼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연히 확진자 수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에 이제 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이 상당히 확진 속도가 높거든요. 이건 어떤 원인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때 유행을 보면 전수조사 9,000명 정도를 했을 때 이제 확진자가 거의 그 4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00명 정도 성도들 중에서 이제 2,000명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지금 그 알려져 있기로는 예배가 8월 9일 한 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노출, 그것도 대부분 마스크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5%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제 다른 요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5일 정도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장기간 이제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의 오랫동안의 장기 노출이 이제 이런 대규모 유행에 이제 좀 촉발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숙을 했다는 그 부분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활동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명단이 확보되지 않은, 명단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4,000명 정도 이제 빨리빨리 찾아내서 이제 이 그 감염병 역학 조사를 할 때 가장 이제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위험한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격리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격리가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사회 각 위치마다에서 이제 또 새로운 유행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한 거의 600명 정도가 잘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각각의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분의 1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진단이 늦어지게 된다 그러면 진단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중증으로 되고 이제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 중에서 그 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 방문했던 분들 중에서라도 본인이 이제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추후 상황에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전광훈 목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방역 당국의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양성이라면 또 얼마 전에 집회도 있었고요. 밀접 접촉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합숙도 하고 또 이제 크게 한 3번 정도의 외부 노출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8월 8일에 경복궁 일대의 집회, 또 하나는 8월 9일에 예배, 그다음 8월 15일에 그 이제 광화문 집회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그 교인들이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참가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 같이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집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우려가 이제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 방역 당국이 어찌 보면 좀 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지금 예. 5개 집회 아니겠습니까? 5개 집회이기 때문에 조금 감염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이제 코로나19는 당연히 이제 실내에 밀집된 그 산밀의 환경에서 이제 가장 전파력이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야외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간적인 요소나 이런 이제 감염력은 떨어지지만 결국은 호흡기 비말과 전파로 접촉으로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으로 그 확진자와 2m 이상 이내의 거리에서 오랜 기간 접촉했을 때는 당연히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험하군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야외에 있다고 감염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문제는 광복절 도심 집회에 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많이 지금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교회 측에서는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말 광복절 집회에 일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교인들이 참여한 정황도 있어 추가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이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방역 당국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양성이라면 어느 정도 범위의 접촉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방역 당국에서 이제 제시한 거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이제 만약에 확진자가 그 안에서 활동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는 그 확진자와 2m 이내 또는 최소한 1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예. 보다 적극적인 이제 진단 검사와 격리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광화문이라는 그런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다녀왔던 사람들 전수에 대한 검사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혹시라도 가족 중에서라도 뭐 가족 관련자들이 참석한 것 같다면 권유를 해서라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좀 좋은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지금 들어온 소식은 더욱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주 대형 교회죠. 여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지금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내 감염이 잇따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의 교회 내 감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뭐 성가대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인데요. 예. 이제 용인 이제 우리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전체 6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보통 단순한 한 번에 그냥 마스크 쓴 예배가 아니라 예. 그 안에서 뭔가의 밀접 접촉을 한 그런 이벤트들이 분명 있었을 거다라고 식사를 했다거나. 이제 그런 예. 이벤트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성가대 중심으로 이제 일부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마도 그 노래 부르는 과정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은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제 면밀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확진자 나오면은 집단 감염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순복음 교회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게 교인 수가 상당히 많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측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낮 예배, 대예배 때를 보면 이제 뭐 거의 교인의 10%만 출석시키고 굉장히 띄엄띄엄 앉았고 예. 모두 다 마스크를 썼고 그러니까 사실 정규 예배 시간 동안 무슨 감염이 확산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뭐 성가대 연습이나 이런 내부적인 소모임 같은 그런 예배 준비나 그 끝난 이후의 과정에서 예. 뭔가 이제 확진자가 있고 그 안에 접촉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위험 요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다 좀 면밀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해서 그런 위험한 사람들 위주로 빨리빨리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뭐 그렇습니다. 꼼꼼히 지키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거나 이런 노력을 다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가운데 뭐 몇몇 교회긴 하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좀 더 좀 구체적이고 꼼꼼한 방역 수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뭐 결국 그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정규 예배 때 마스크 잘 사용하고 예.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 지켜달라. 실제적으로 그런 게 정말 잘 지켜졌을 때는 사실 뭐 교회 대규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유행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소모임에서 같이 식사하고 마스크 벗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모임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모든 교회들이 빨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추가 조치 더 선제적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소모임 금지 같은 이런 조치들 좀 취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지금 소모임 금지는 이제 뭐 취해져 있는 상태고요. 예. 사실은 지금 유행의 양상이 뭐 교회도 교회지만 실내에서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지금 뭐 20군데 이상에서 이제 계속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뭐 재생산 지수라고 그래서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게 방역에 있어서 예. 한 2주 전만 해도 뭐 0.8 그러니까 한 명이 0.8명을 감염시키면 유행이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1.5 정도까지 수도권이 올라갔거든요. 한 명이 한 명 반을 감염시키게 된다 그러면 유행은 계속 확산하는 거거든요. 급하게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생산 지수가 1.5고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가고 이건 결국은 방역 당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에 있는 개별적인 유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면서 전 국민이 다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위험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각각의 삶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시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그런 지침들을 지금 각자의 상황에서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는 어느 곳에 확진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또 좀 충격적인 그 일이 카페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한 곳에서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파주에 있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지금 확진자가 40명이 넘었는데 이렇게 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 다른 카페들은 뭐 확진자가 뭐 갔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번졌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번졌을까요? 글쎄 뭐 그 카페 말고 들어도 다른 카페더라도 사실 동일한 조건에서 비슷한 확진자가 나왔을 거로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지금 이제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이제 시원한 실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휴식도 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네.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환경들에서 이제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식당들을 중심으로 뭐 많게는 수십 명 이상씩의 이제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내 어디든 확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는 그 순간, 식사를 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대화를 할 때도 제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속의 그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켜주시면 그런 대규모의 유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실내에서 에어컨 집에서도 틀고 뭐 트는 곳이 많기 때문에 회사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에어컨이 좀 감염의 매개체가 되는 게 좀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비말과 접촉 감염이 이제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이제 공조 시스템, 뭐 예를 들면 뭐 선풍기든지 에어컨이든지 이런 것들은 기침을 해서 1, 2m밖에 못 날아갈 그런 비말이 힘을 받으면 바람을 불게 되면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밀집된 사람들이 밀접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운영되게 되면 기존의 1, 2m보다는 보다 더 이제 많은 위험 요소들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한 명당 0.8에서 지금 1.5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가 변이돼서 더 전염력이 강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R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미 예. 뭐 지금 몇 개월 만에 이제 크게 6개의 클러스터의 이제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감염력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GH형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또 새로운 이제 I형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 변이의 변이는 전파력은 세지지만 감염 그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이 생존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예, 위해. 예. 앞으로 더 이제 뭐 전파력이 높은 뭐 그런 바이러스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예. 아직은 아직 증거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바이러스 변이도 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조용한 전파들이 지역 사회에 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예. 그 과정에서 유행이 계속 촉발되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이제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변이 얘기를 하셔서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백신 나오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변이 사례가 계속 나오면은 그 백신 나와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환자의 경우도 그 중화항체가 한 3에서 6개월 이상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력하게 유지가 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변이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뭐 스파이크 단백질에 이제 변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이 사실 이제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있어서 가장 변이가 적으면서도 효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타겟팅을 해서 웬만큼 변이에는 쓸모없지 않게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제 대변이가 일어나면 예. 그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없어질 어느 수도 정도 있습니다. 변이된 거는 기존의 약을 먹어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존의 보시는 백신을 거군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서 이제 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한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라는 게 다른 바이러스랑 비교했을 때도 짧은 편인 건가요? 백신에 있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독감 백신 매년마다 맞지 않습니까? 길어야 6개월 갑니다, 효과가. 그리고 이제 독감도 RNA 바이러스라 계속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하고 이제 그 유행 기간 한 3에서 6개월 동안 방어력을 얻고 또 여름에 좀 뒀다가 또 가을에 다시 맞고 코로나19도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년 있습니다. 맞아야 되는 네, 그럴 상황이 가능성도 될 수 있습니다. 있겠군요. 예.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병실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확진자 중에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또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정부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고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 병원, 생활치료센터 확충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예. 지금 피해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실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한 1,000명대의 그런 확진자가 한 2, 3일만 지나가더라도 지금의 그런 병실들이 다 차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병실 부족 현상이 생길 수도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이 대유행의 초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전 국민이 좀 노력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각각의 국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 대유행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요 며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동참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